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화요일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첫 주 시작을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입니다.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이 상당히 조금 다이나믹했습니다. 예상했던 범주내인데 오늘은 좀 받아들이면서 가시면 어떨까, 좀 푸근한 마음으로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언제쯤 펼쳐질 것이냐. 그건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없으셨을 거죠.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좀 다이나믹하게 해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주 수요일쯤이나 목요일쯤까지 가면 좋겠다,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봉 65,000원 선 돌파를 못하면서 조금 증시가 탄력성이 둔화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땠느냐, 아마 아침에 이런 기대를 또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금요일날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PCE가 상당히 잘 나왔죠. 요즘에 물가의 어떤 하락폭들은 이미 연준의 스탠스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거죠. 물가가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강하게 했는데도 안 내려온다면. 단지 오늘은 그 글로벌 증시와 좀 디커플링이 돋보였고 관망세가 조금 하루 보이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세 안에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둘러보고, 한 주간 오늘 이제 정말로 올해 연초에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JP모건 SKO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연준의 스탠스 방향에서 첫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의 투신과 방향성을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죠. 예측 불가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좀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고 저건 좀 저렇게 대응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궁극적인 점은 지금 증시의 반등 랠리에 너무 환호할 필요도 없고, 많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이제 2600선 이야기를 좀 해요. 연준의 스탠스는 좀 둘째 치고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증시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 바닥론이 2분기다 3분기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등등을 했는데 모두 다 예상을 뒤엎고 외인들 코스피 7조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7조 매수했어요. 7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전혀 못했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 오늘은 독특하게 삼성전자 먼저인데, 이렇게 쓰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가 올라왔냐, 주가의 선반영이냐, ING인데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실질적 반등은 작년 11월, 12월 이 정도부터 나왔어야 돼요. 이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연말을 갈수록 FOMC가 좀 더 긴축 이야기를 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계속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심리 부분들이 굴지의 대기업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이걸 좀 노렸다는 거죠.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을 좀 하네? 시장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자, 외국인이죠, 외인. 우리는 좀 천천히 가보자. 급할 게 없다, 우리는.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천천히 가보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지금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이 어디로 집중 포화가 되고 있어요? 좀 반도체였었어요. 오늘은 일단 쉬었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자, 삼성전자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 63,500원인데, 자, 일봉입니다. 자, 이 주봉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앞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격도 부분이 좀 남았는데, 여기로 가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가 2,500선 돌파를 하죠. 그래서 2,600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찐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삼성전자 상승폭이 지금 바닥에서 55,000에서 7만원까지 가게 되면 약 40%예요.
뭐 7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샀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연초에 이제 한 달 됐는데 다 간다? 2600선까지. 올해 증시 전망치가 2700선, 2800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각자 다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이렇게 빠른 반등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첨예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눈치 싸움이냐? 자, 우선 미증시로 가서 좀 보시죠. 오늘 굉장히 그 증시가 좀 재밌었는데 우리 명인의 복귀 김민주 시간에 보게 되면 매일 이 나스닥 차트 모습을 켜드리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모습이 요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돌파 아직 안 됐어요. 왜 돌파가 안 됐습니까? 확인해 보자.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 포인트죠. 우리는 그 체크 포인트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냐? 연준에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심어준다면 갈 것이고 연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스탠스를 주지 않는다면 내려갈 거예요. 증시라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연초에 바로 줄다름 쳐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때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굉장히 주가가 하락폭이 클 공산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PC가 나왔는데 PC가 됐던 CPI가 됐던 PPI가 됐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등등까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꾸준히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가는 내려오고 그렇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 데드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요때 이제 연준은 뭐를 이야기할 거냐? 최종 금리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 이게 뭡니까? 금리 중단이죠. 자, 금리 중단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최종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전 세계 어떤 전문가, 대한민국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연준에서 그 패까지 다 깐다. 시장은 완벽하게 방향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연준에서 굉장히 패착의 요소를 쓰게 되는 게 대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최종 금리는 꽁꽁 숨겨서 갈 거예요.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근거치는 3월까지 정도 인상하면 좀 쉬지 않겠냐. 이런 평이에요. 근데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올해 금리 인상은 3회 정도 면 맥시멈입니다. 맥스 3회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가장 좋았습니다. S&P 다우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빅 이벤트 연준 FOMC를 앞두고 박스권 상단에 갖다 놨어요. 오늘 돌파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금일 안 되죠. 내일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죠. 네. 모레 정도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연준의 내용에 따라서 등락 과정, 되풀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날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장에서 뉴스플로우가 자 이제는 2600선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외 변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 맞는데 전문가로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로 전문가로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와서 2600선? 증시 좀 올라가니까 반성해야죠. 자,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 모습으로 좀 가서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001 자, 이거 코스피 지금 모습인데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증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증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써보겠습니다. 증시 바닥론으로 오니까 뭐 기술적인 바닥도 됐고 뭐가 됐든 내려올 때 더 사야 돼요. 맞습니까? 더 사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팩트예요. 전문가들이 이걸 많이 부정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뭐 조금이야 있을 수 있겠죠. 뭐 내가 매매할 자금 조금 이렇게 열어놨다. 근데 대다수는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다. 그러면 나는 좀 그냥 고하겠다. 이런 스타일이 있겠죠. 분명히 내려갈 때는 더 사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못 샀단 말이에요. 이때는 자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내려갈 때. 이거 아마 진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해 보면서 대본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이야기했는데 손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야, 반등 내려갔다가 반등 좀 나오는데 다시 안 되나? 2200선도 깨지는데 손절로 좀 대응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증시 올라갑니다. 증시 올라왔어요. 바닥까지.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보시죠. 지금 이거 투자 종합 상황인데 자, 좀 보겠습니다. 1501 여기 보시면 예탁금 증가가 나와 있어요. 네. 자, 1월부터 보시게 되면 1월 2일인데 자, 예탁금 증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증시가 좀 오릅니다.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다시 예탁금이 좀 늘어요. 증시가 떨어져요. 그죠? 증시가 떨어질 때는 아까 표가 있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죠. 증시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좀 올라오니까 막 내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따라 붙어요. 외인들은 이때 노리죠. 다시 또 하락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자, 이틀 사이에 또 좀 바뀌었어요. 1조 5천 원 정도 샀거든요. 투자자들이. 저 예탁금 증가가 저는 개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차트 모습을 그대로 제가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좀 할애 폭을 많이 할 텐데 아니 예탁금을 보게 되면 여기 내려갈 때 증시를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담아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자금이 없는데 여기 올라갈 때 자금이 어디서 나냐고요. 자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기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숨겨놓은 돈? 손절했던 부분을 내려와서 이제 손절했어요. 여기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 사이에 여기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또 외국인들의 이런 전 노략질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방송용으로는 적합지 않는데 외국인들의 스탠스와 다르게 흘러가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양을 늘릴게요. 또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를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떨어질 때 개인 투심이 정말로 버티겠냐 이거죠. 아, 이거 증시가 또 떨어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 잘 버티고 자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올라갈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뚝심 갖고 아, 나 종목 실적 좋으니까 밀어붙이겠어. 뭐 유가증권에 휘말리지 않겠다.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시장에 나와서 뉴스플로우가 증시 2600선 상단을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심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증시를 딱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가 모두 하락했어요. 그러면 양대지수가 모두 하락한 게 결국은 뭐가 발생한 겁니까? 디커플링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글로벌 증시와 뭐가 발생해요? 지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휘말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OMC를 앞둔
관망세에 돌입했다. 이거는 평란적인 이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수급 흐름이었어요. 어떤 수급 흐름이냐? 자, 코스피는 오늘 수급 20위권 내 범위를 보게 되면 눌림목이었습니다. 눌림목인데 눌림목 주도주 수급이었어요. 자, 보시죠. 오늘 코스피 20위권 내 수급들인데 보시게 되면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반도체 맞나요? SDI의 LG와 2차전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뭐 탱크 보낸다고 해요. 방산주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다 계속 요즘에 좀 부각되는 수급이 20권의 금융지주.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고 주가 등락은 빠졌지만 오늘 수급 1위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이제 기관 애들이 결국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여기서 결국은 매도를 또 진행을 했죠. 코스피는 이랬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냐?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테마입니다.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신기하실 거예요. 여기 뭐 마인즈랩, 그죠? 플리토, 그죠? 한일사료, 하이드로 리튬, 모아 데이터. 이거 뭐냐? AI, GPT, 챗봇. 요겁니다. 챗봇. 뭡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 없죠.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매출 없죠. 모멘텀 붙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니까 12조죠. 코스닥은 테마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는 눌림목인데 주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떨고 놓고 공매도로 다시 사겠다. 요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데 내가 따라가는 매매, 주도주가 좀 눌리기는 기다려야 되고 코스닥 쪽에서 AI 로봇 등, 챗봇 등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쫓아가서는 결국은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 오늘 시장 흐름 이렇게 분석해야죠.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반도체가 어땠느냐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아까 봤으니까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은 저는 65,000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넘어갈 만한 동력이 있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돼요. 뉴스플로우를 내보내고 적극적인 MMA, 투자 이런 소식들.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가 정해지고 외국인들의 향배. 오늘 그나마 증시가 저는 더 빠질 거라 봤어요. 2%대 하락할 거라 봤는데 좀 이걸 붙잡아 준 게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어찌됐고 환율이 1200엔달러 향해서 가거든요. 2원, 3원씩 꾸준하게 내려갑니다. 긍정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다가 오늘 환율까지 급등했다. 그럼 삼성전자는 6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이었고 단지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니까 인텔 실적이 나왔어요. 당연히 가이던스 하야야죠. 뭐 예상됐던 범주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실적 가이던스 하이하니까 국내 반도체 지수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 범주였지만 미국 시장이 인텔 때문에 동요를 좀 했어요. 국내 반도체 쌍도마차는 웃긴 게 동요가 됐는데 디커플링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까 선물은 직격탄을 받아버렸죠.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현물에 매수를 했는데 왜 선물로 매도를 했을까? 결국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나마 장 막판에 이게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 장 막판에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줄였어요. 4천 계약가까지 넘어갔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눌림목으로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기에 관해서는 제 주관적인 평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정말 어느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 중국 제재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합류했고 일본도 가세를 했어요. 한국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사이익이다. 이 방송을 다 보실 거니까 우리 PD님도 보실 거 아닙니까? 반사이익이다.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 중국 수출이 60%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얼마 많느냐. 부정적이지 않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민준, 너의 주관적인 생각은 뭐냐? 저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좀 더 우위에 봐요. 그런데 투심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제 생각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투심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외연의 투심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 수급을 보고 되면 알 수 있죠.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수급에 박차를 가해준다는 거죠. 반사익적으로 외국인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부정적으로 좀 보느냐? 아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갈림길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참 다른 나라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에 이런 결정을 하라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전망치를 봤을 때 반도체는 바닥 시그널이 이미 다 지났어요. 이제 실적도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늘은 주도주 쪽에서 2차 전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물량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 모습이 나쁠 수가 없죠. 단지 이제 이 오버행 이슈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아, 주무관님 그 보호예수 물량이 3조 가까이가 좀 넘던데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됩니까? 네,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오버행 이슈였는데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I였죠. SDI가 웃긴 게 오늘 시장의 수급이 참 디커플링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역대급 실적 내놨어요. SDI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참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11%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테슬라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대형주 지금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고 2차 전지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장세였습니다. 여기서 코스닥 테마단들만 좀 올랐어요. 뭐 리튬 요것만 좀 갔단 말이에요. 요것만 뭐 하이디류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소재 공급한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주도주를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아쉽다는 측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 출회를 생각해야 된다. SDI는 실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5조 9천억 원 약, 영업이익 4,900억. 전년 동기 매출 56%가 늘었고 영업이익 84%가 늘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수요 둔화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입니다. 2차 전지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오늘 좀 빠르게 볼까요? AI 챗봇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어떻게 해왔냐면 오늘 뭐 마인즈랩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터. AI 챗봇이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휴대폰 딱 들고 있으면 구글 음성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덜 진화된 기술력이에요. 근데 답변이 자 우리가 플랫폼 뉴스에 네이버나 다음에 치게 되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장 형식입니다. 굉장히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가입 정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메일만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조 투자했어요. 그런데 신드롬 양상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매출하고 실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 실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거는 없어요. 주식을 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멘텀 구간이니까. 그런데 고점 추격 매매는 부담 요인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급등주도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고점 추격 매매 부담 요인이고 시적의 냉혹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안인데 자 정리해 보시죠. 지금 이제 FOMC 뭐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쉬어갈 거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연준의 명확한 스탠스, 방향성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제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재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수급세가 요새 따라붙어요. 예탁금이 늘면서. 이러면 속도 조절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금리 말고 공매도 속도 조절로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딱 보시죠.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기간 조정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3박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인할 때가 됐어요. 수급, 실적 이거 당연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2월에 뭡니까? 금리까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 스탠스까지 확인해야지 여기로 연결고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숲은 잘 봐야 되겠죠. 역시나 해답은 눌림목에 있는 구간에 있는 섹터에 답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신재생
리오프닝에 답이 있지 않나. 자, 이제 고난의 시간은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는 추격 매매 하지 마시고 아직 찐반등 아닙니다. 눌림목 나왔을 때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섹터를 택할지 고뇌의 갈림길이 왔습니다. 잘 선택해가지고 또 명인이 복귀를 참조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